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81번부터 개항기 시기의 문제 끝번까지 105번까지 약간 많습니다만 우리가 또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암울하지만 또 그 다음에 희망적인 우리의 또 역사 문제로 꼼꼼하게 풀어보는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갖도록 하고요. 거의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고 8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나와주세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이범윤의 보고서. 이범윤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의 간도에 파견된 관리사였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관리를 파견했던 사람입니다. 간도 관련된 거고, 운주시청합계는 일본 문헌입니다. 운주시청합기라는 일본 문헌이에요. 이 일본 문헌에 독도가 우리의 땅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범윤의 보고문은 간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골라주시면 안 되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여기에서 대한제국에서 독도를 우리의 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좌병지도 근대 시절에 나왔던 그런 지도인데, 여기에서도 일본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시하고 있죠. 자, 그럼 독도가 해당되는 거니까 2번이 일단 정답이고, 자, 3번에 미세아 협정은 또 뭐냐? 1925년에 일본의 미세아와 만주의 군벌 사이에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맺은 비밀 협정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독립군을 잡았을 때에 일본에게 신병을 인도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네마양 고시는 러일 전쟁 당시에 독도를 일본 애들이 자기네 영토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관계가 없고. 4번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서. 내탐서다 보니까 조선국과 관련된 것을 정탐을 해가지고 쓴 보고문이에요. 누가?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 직후에, 그래서 당시 메이지 정부 1870년에 메이지 정부가 쓴 보고문인데, 여기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 스스로가. 그 다음에 어윤중의 서북 경략사 임명장. 자, 어윤중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청과 국경을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북 경략사니까, 서북이니까 어디예요? 저쪽 우리나라 서쪽 북쪽, 그러니까 평안도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82번 문제. 다음 조칙이 발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관보, 호외, 짐이 생각건대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근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의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에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자, 군대 해산과 관련된 것이죠. 1907년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 신도석과 같은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건 을사의병이죠. 네. 니은 단발령의 실시로 위정척사상의 바탕을 둔 의병, 을미의병이고요.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맞는 내용이고, 리을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부대 근거지가 초토화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간도와 그 다음에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디귿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83번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내는 것은, 기억,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을사늑약 때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게 1차 한일협약이고,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사본을 장악하였다. 기후각서죠. 기후각서 1909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권을 뺏기기 바로 전에 리을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한일 신협약이죠.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1차 한일협약, 얘가 맨 처음이죠.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이 바로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으로 헤이그 특사 파견을 했고,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그쵸? 그 다음에 기후각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그래서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자, 84번.
다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했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정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권 대관 신원 등을 통해 미국과 모를 체결했다. 조미 수호 조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1. 조선과 영국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맺어졌다.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네. 2.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언제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 조규죠? 네. 3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이 아니라 어느 나라? 청나라. 4.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맺은 조약 중에 가장 특이한 겁니다. 군사 동맹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중 조항. 정답은 4번. 85번. 미추신 이 내각의 재정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이 내각의 개혁 정책은 초정부적 비상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군국기무처에는 박정형, 유길준 등의 개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혁 정책을 결정했다.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입니다. 1894년에 1차 가보개혁. 1.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합하도록 한다. 재정의 통합. 갑신정변에서 얘기한 것이죠. 갑신정변. 2. 국가재정을 탁지아문의 관할로 일원화시키도록 한다. 탁지아문. 그러니까 이 조 들어가는 거 있죠. 뭐 의정부, 조 이런 것들의 어떤 명칭이 살아있었던 시기는 바로 가보개혁 전입니다. 가보개혁 전이에요. 그러니까 탁지아문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국내부 산하의 내장원에서 광산, 홍산 사업 등의 재정을 관할하고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었죠. 물론 다른 시험 문제였지만 이런 보기가 똑같이 나왔었죠. 이거 언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광무개혁이죠.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한다. 국민에게 알려준다. 국민이 주권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관민공동회죠. 헌의 6조에서. 여러분들 그 해설에서 만민공동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만민이 아니라 관민공동회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혁 내용을 전체를 다 몰라도 개혁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호칭을 어떻게 부른다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7급 문제 다른 사람 다 틀려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자, 86번. 다음 근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910년 서울에서 초량까지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었다. 1910년에 한일 병합, 즉 우리가 주권 빼앗겼을 때 경부선 철도 아니죠. 경부선이라든가 경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 애들이 왜 하려고 그랬어요? 럴 전쟁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럴 전쟁이 언제예요? 1904년에서 5년입니다. 그럼 경부선은 럴 전쟁 1904년 5년 그때에 완공이 되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2번. 1880년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점등되었다. 전기가 들어왔다. 자, 3번. 1999년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으로 전차. 4번. 1885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전신선 가설되었다. 전신이 뭐죠? 전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모르스부호 같은 게 띡띡띡띡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글자로 뭐다. 전기로 신호 보내는 거죠. 이거 신호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전보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신전화국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전화가 일반화되기 전에 편지는 좀 늦게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저기 지방 목포까지 급한 일 누가 돌아가신다 위독하다 그럴 때 편지 늦게 가니까 전화가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보를 치는 겁니다. 전기신호로 띡띡띡 그럼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985년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우정총국 1884년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전보를 칠 수 있는 전신선 가설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87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금할 것, 다른 나라의 철도 부선권을 허용하지 말 것, 시급히 방공령을 실시하고 국민법을 채용할 것,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시장에 외국인 출입.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이거 생소할 거예요. 생소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외국인 상인들 언금한다. 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의 철도 부설권. 방공령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고, 금강채굴을 금지하고. 자, 그럼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그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을 때, 그 시기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에, 아관파천 이후에 1896년 이후에 철도 부설할 때, 그죠? 그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빈당이란 단체예요. 활빈당이란 단체가 쓴 대한삼인논설입니다. 대한삼인논설. 그럼 활빈당은 뭐 하는 거냐? 활빈당은 동학농민이 해산이 됐잖아요. 이 해산된 농민들이 그냥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활빈당이다라는 겁니다. 이 활빈당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 소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이끌었던 단체가 활빈당이었고요. 이 부자들의 이 재산을 빼앗아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활빈당, 거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이 단체가 아마 나올 텐데, 이 단체는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 가장 큰 단체였던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신간회. 신민회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1927년도에 만들어진. 2번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렇고요. 3번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렇죠. 4번 을사 늑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본은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8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8번 안 넘어갔네요, 문제가. 자,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계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기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제국 칙령, 아까도 나왔던 제41호 이 독도와 관련된 것이죠. 독도. 옳지 않은 것. 1.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했다. 네, 그렇습니다. 2. 숙종 때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 송도를 기록하였다. 그렇죠. 3번 일본 정부는 1870년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까 풀었던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시마네 현. 그렇죠? 4번 1952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당시에 항구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인정하였다라는 건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본 애들이 뭐 인정하겠어요? 안 하죠. 자, 89번 다음의 운동이 진행되었던 시기의 활동이 아닌 것은.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2천만 원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우리 2천만 동포 중에 애국사상을 가진 이는 기어이 이를 실시하여 삼천리 강토를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도에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이 주축이 돼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 자강의 계열과 천도교 간부들이 대한협회를 조직했다. 이 1907년도 같은 해긴 한데요.
이 단체에 대한 참고로 말하면 이 대한협회가 나중에 이제 친일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자, 2번 군대 해산에 반발한 의병투쟁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역시 이제 1907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3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 육지를 채택했다. 뭐 바로 이거 고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4번 신교육 보급을 위한 사립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생뚱맞은 그런 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90번. 다음의 운동이 진행되었던 시기의 활동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니군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급 문제입니다.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임금이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을사의병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인영 요 아주 일화가 유명하죠. 부친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충과 효가 마주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보다는 효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것은 뭐예요? 독립협회죠. 그러면 이 의병들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뭡니까? 원래 그 위정척사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 그래서 복벽주의라고 불러요. 복벽주의. 옛날로 돌아가자. 네, 틀렸고. 2번 관군에 합류하기 위해 투항하였다. 관군과 대치를 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관군과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가 대치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천도교 전혀 의병과는 관계가 없고요. 4번 의병정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그렇죠. 주로 양반 유생이었죠. 물론 신돌석이라는 평민 의병정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로 양반 출신이었다. 정답 4번. 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1번 문제. 미군이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광성보를 침공했다.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격렬히 항전했지만 미군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미군은 물러갔다.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1871년도에 1. 조선책략의 반발로 발생한 사건이다. 아니죠. 이건 바로 뭐예요? 조선책략 2차 수신사 김홍지. 그래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은 영남 만인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신미양요 직후에 바로 척화비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화의를 맺는 것은 곧 매국하는 길이다. 자, 3번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1868년도죠. 자, 4번 이 사건 당시 정족상선에서 양언수 부대가 승리를 했다. 양언수 프랑스죠. 그래서 이건 병인양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실제로 이제 요거 여러분들 순서 풀어보는 문제 요거 순서가 나오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그 다음에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신미양요, 척화비 요 순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2번 당글을 게재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천하의 일이 측량하기 어렵도다. 천만 뜻밖에도 5조약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야라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인즉 이 또 이러봄이 본래 뜻이 어디 있느냐. 오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일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요 동포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뭐예요?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국이죠.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국이에요. 을사늑약을 비난하는 그런 논설이죠. 어느 신문에? 황성신문에 게재가 되었던. 장지연은 나중에 뭐 친일파로 전향을 합니다만은. 자, 1번
오세창 등 청교도 측에서 발행하여 일진회 등의 매국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게 만세보죠, 만세보. 이 만세보가 나중에 이인직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친일의 비난을 받습니다. 2번, 언론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영국인 배대를 발행으로 했다. 이건 대한매일신보죠? 가장 많은 활동을 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3번, 남궁옥이 창간한 국한문 혼용체의 신문으로 민족의식을 구시했다. 네, 맞죠? 네. 4번, 윤치호가 주필이 된 후 관민공동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 관민공동회 하면 여러분들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만드신 문 독립신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3번,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 사건. 병인년에 프랑스인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양원수가 정초선성에 들어가 그들과 맞서 싸웠다. 1866년이죠. 신미년에 미국인이 강화도를 침범하자 어제현이 광성보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다. 1871년도 신미양요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운요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다.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바로 1년 전에 1875년도에. 2번,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만인소, 영남 만인소 조선책략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되겠죠.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자, 조선책략의 일환으로 인해서 청해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됐고요. 오페레트가 남영군부를 도굴하려였다. 68년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일어났던 해에 일본에서 뭐가 일어나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죠. 메이지 유신. 다음은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자는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 가락지 등을 팔아서 민족 언론기관에 다양한 액수의 돈을 보내며 호응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1,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상환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보안회가 주도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예요. 단체가.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와 관련된 단체고. 2번,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를 실패했다. 총독부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총독부는 우리가 일제애들한테 완전히 주권을 빼앗겼던 그 시기죠. 이 시기는 1907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부는 1910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존재했던 기구는 바로 뭐예요? 통감부죠. 통감부. 통감부라고 해야 맞는 얘기고. 3번,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렇죠. 4번,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의 것 등의 표현을 내걸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의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95번, 미주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진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 배종을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일본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갑신정변과 관련된 겁니다. 갑신정변. 자, 1. 정동 구락부 세력이 주독하였다. 정동, 이 정동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울 광화문 근처에 그 정동이라고 있어요. 이 정동 구락부는 그러니까 1890년대 말에 그때 개화파 인사들하고 미국인하고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2번,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갑신정변 때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창덕궁을 점령을 했죠. 창덕궁. 3번,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에 개개가 되었다. 자, 차관 도입, 수신사 파견. 이 차관 도입과 관련된 거 요거는 별표시하고 한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빚을 돈을 좀 빌리러 가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이것이 3차 수신사입니다. 3차 수신사. 언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이 82년도에 일어나죠. 3차 수신사. 그래서 3차 수신사로 파견되는데, 철종의 사위 부마였던 박영효가 3차 수신사로 가죠. 네. 4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게,
처소를 어디로 옮겼다라고 나오죠? 해설에 처소를 경운궁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운궁은 오늘날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으로 처소를 옮겼던 건 아관파천 이후에 옮겼던 것이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여기에서 이 오타가 난 거예요. 경운궁이 아니라 경우궁이에요. 경우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 궁이죠. 이게 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조의 엄마, 그러니까 정조죠. 정조의 그 후궁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사당입니다. 사당이에요. 그걸 경우궁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좁은 사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처소로 옮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96번 보겠습니다. 개항기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 조일 통상장정 76년도 강화도 지역 당시에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이때 이런 거 없었죠. 무제한 유출이죠. 그럼 방공령이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방공령이 미국하고 수교한 다음에 생긴 거예요. 미국 애들이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관세 매기죠. 유관세.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무관세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러면 관세 내라. 유관세. 그리고 곡식의 무제한 유출도 이제 안 돼. 유제한. 그 유제한을 담은 것이 이제 방공령이죠. 네, 이건 83년도에 개정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다시 개정했다.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에 일본 애들의 어떤 입지가 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2번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됐다. 그렇죠. 청국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상인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체육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3번 개정 조일 통상장정 83년도 일본과 수출입을 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됐다. 유관세. 네. 4번 한청통상조약 99년도에 대한제국 황제와 청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큰 의미 없죠. 이때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했기 때문에 그냥 대등하게 그냥 해도 우리가 하나 겁낼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가 패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97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거죠. 탑동공원, 탑골 이런 것들 종로에. 그럼 요 시기에 언제입니까? 언제? 내일 신문 나왔네.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1. 경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네, 대한제국 시기 때. 예. 경궁으로 처소를 옮겼죠. 2번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때에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은행, 우리 자체의 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인은행 이런 것들이 세워집니다. 일본 애들이 세운 은행은 뭐예요? 제1은행이죠. 제1은행. 3번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의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 이 중추원 나오는 게 고려시대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중추원 언제 나오죠? 허니 6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친일파 인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중추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4번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의 전차 노선을 개통했다. 네, 대한제국 시기 때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8번 보겠습니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였고 몇 달 후에 부속으로 조일 수교 조구 부록이죠.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을 약정하였다. 였습니다. 1876년도에 이른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조일 수호 조규. 그래서 부속으로 이제 맺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여기에서 나왔던 거 부족한 것을 여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건 여기에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억.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조일수호 조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주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부산, 원산, 인천 이거 개항한다. 세계항구 개항한다. 취해법권 인정한다. 그죠? 또 그다음에 해안 측량권, 또 청의 종주국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한다. 이것은 부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니은 일본군 항해자가 조선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다. 이거는 조일수요 조규. 자, 3번 디귿 일본 정부의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네, 면세 디귿 미역 규칙. 그러니까 미역과 관련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4번 기억니은 디귿 일본인 범죄자 영사 재판을 허용하는 조항. 이건 바로 뭐죠? 이게 취해법권이죠. 이거는 조규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규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어떤 것이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99번 가 나를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서양 종교는 사교임으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 멀리해야겠지만 서양 기계는 이루어서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른바 이게 동도서기론이죠.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계파들의 주장입니까? 이게 온건 계파들의 주장이고, 오늘날 급선무는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재정을 전략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한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급진계파의 내용이죠. 급진계파, 김홍직 같은 급진계파의 문명개화로입니다.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유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변법제강운동, 그런 것이 있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가 개벽 사상을 당하면 동학을 창조하였다. 이건 최재우가 했던 거고요. 2. 가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국군대 개입을 요청하였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국군대 개입을 요청했다. 그렇죠. 온건계파들 명성황후와 더부어서 그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이죠. 나 만동묘 철폐를 주도했다. 이건 흥선대원군이고요. 나 보부상단을 통과하는 해상통국의 설치를 주장했다. 해상공국의 혁파죠. 급진계파, 갑신정변 당시에 보부상들의 조직인 해상공국의 혁파, 이것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0번 보겠습니다. 우금치 전투가 진행된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알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우금치 전투는 바로 뭐예요? 2차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일본군한테 패했던 그 전투죠. 보겠습니다. 1. 정부가 개국기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개국기념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연호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청나라가 우리의 상국이었기 때문에 연호 사용 못했어요. 그럼 청나라가 이렇게 물러가는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청일전쟁 그 당시죠. 청일전쟁 같은 해죠.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같은 해예요. 그죠? 그럼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인데, 왜 동학농민운동이 2차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일본군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왕실을 위협하고 궁극기무체 설치하고 뭐 했습니까? 1차 갑오개혁했어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2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이거 을미개혁이고요. 고종이 홍범14조 2차 갑오개혁이고,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거죠. 4번 지방제도가 23부 337개 군 2차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좋은 거예요. 101번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나오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역시 7급 문제. 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힘써 교정하고 쇄신하니 치도가 맑고 깨끗하여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게 된 것은 득이며 장점인 것이요. 쇄국을 스스로 장하다 하여 대세의 흐름을 부질없이 반대하였으니 이것은 단점이요 실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잘못된 것을 개혁을 했던 것은 잘한 건데, 쇄국을 했다, 통상을 하지 않았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죠. 1.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을 했다. 군국기무처 하면 1차 가보개혁 누구? 김홍집. 2. 을미의병이 확산되자 해상권고조칙을 발표했다. 누가 했습니까? 고종이 했던 거예요. 고종. 3번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명성황후가 했던 것이죠. 명성황후가. 4번 이모군란으로 집권하여 오군영을 복구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납치돼 가죠. 네, 정답은 4번. 102번 기억이 가리키는 인물과 관련이 없는 것. 각국과 더불어 통상한 일에 안팎의 관계와 교섭이 날로 늘어나고 따라서 관청과 상인들이 주고받는 통신이 맑아지게 되었다. 우정총국을 설립하여 연해의 각 항구에 왕래하는 서신을 관장하고 내지의 우편도 또한 마땅히 점차 확장하여 공사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병조 참판 누구를 우정총판으로 뽑고 또 그로 하여금 우정총국의 장정의 마련과 임원의 선정을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을 통리궁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분부한다. 느낌 오시죠? 우정국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정국의 초대 총판 우정국 국장이죠. 오늘 따지면 총국 국장 누굽니까? 홍영식이죠. 홍영식. 관련 없는 거. 아관판처 홍영식 관련 있어요? 관련은 없죠. 아관판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시찰단. 네. 보빙사. 미국에 또 갔다 왔었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홍영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103번. 아관파천 기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1896년 아관파천 요때입니다. 청량리에 전차를 운행하는 기사. 이거는 거의 대한제국 세워지고 나서 1890년대 말 그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성순보를 배부하는 관리. 한성순보. 요거는 언제예요? 방문국 설치되고 나서. 방문국은 왜 세웠어요? 방문국은 우리가 근대화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죠? 그래서 188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 한성순보 열흘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보로 바뀌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아관파천 기관에는 한성순보를 볼 수가 없어요. 대한천일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 때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백동화를 주전하는 주정관. 백동화. 자, 요거는 1892년도부터 그 다음에 1904년도 요 사이에 우리나라 화폐를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좀 통일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백동화가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 백동화를 전부 다 가지고있끔 해요. 가지고있끔 해가지고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상중하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백동화 상태가 좋다. 그럼 상으로 해줘가지고 백동화의 원래 가치로 새로운 화폐로 바꾸어주고 중이면은 뭐 그거에서 뭐 절반값 뭐 100원짜리 동전 가지면 50원 주고 하면은 아예 안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백동화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정답 4번이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다음 경문을 작성한 시기 세력이 제기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욕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늬를 내몰고자 하는 것이다. 딱 느낌 오시죠? 동학농민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백산경문입니다. 백산경문. 네, 동학농민의 백산경문. 1. 각종 무명 잡세를 근절해라. 동학농민들 세금 많이 거둬들이지 말라. 당연히 주장했겠죠. 배정개혁안 12개조입니다. 2.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 이건 언제?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의 내용이고요. 3. 조약을 체결할 때 중추원 의장이 서명할 것. 이제 딱 느낌 오시죠? 헌의 6조. 4.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이것은 바로 홍범 14조.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다른 내용들 홍범 14조의 내용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느낌적으로다가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되신 겁니다. 마지막 문제 10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치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시길 미는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근본을 굳게 하는 방도로는 재산 안업, 그러니까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항심에 있게 하는 것이니 누가 그 직책을 맡는 것인가 하면 정부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조칙이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에 나왔던 것이죠. 옳지 않은 것. 양잠 전습소와 이 잠업 시험장을 설립하였다. 양잠, 농사와 관련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옷감을 만드는. 그다음에 2번 금본위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광무개혁 때 금본위제도, 그러니까 화폐 금본위제도. 화폐의 기준을 이제 금의 기준을 둔다는 얘기죠. 네, 광무개혁 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했지만 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1905년도에 메가타가, 일본인 메가타가 하게 됩니다. 3번 산업지청을 담당하는 공무아문을 설치했다. 요거 별표시 한번 해보세요. 공무아문은 84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건설, 그 다음에 최신 뭐 이런 걸 관장하는 국가 기구였어요. 공무아문. 이 문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문자 들어가는 그 정부 조직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통리기무아문이잖아요. 거기 내에 있는 기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95년도에 이 농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농상아문과 합하여서 농상공부가 돼요. 농상공부로 명칭을 바꾸게 되죠. 옳지 않은 것. 네,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네,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고,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했다. 이거 대한제국 시기 때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항기 문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 거의 이제 종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문제, 그 다음엔 또 현대 문제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 보도록 하고요. 일제강점기 때에 나오는 문제들은, 특히 독립전쟁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이론 강의 좀 들으시고 문제를 풀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의 문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